바둑 비타민 시즌3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삼 전문의와 잡초센돌 6단님의 대구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직 좀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벌써 역전에 성공하신 건가요? 아직은 그래도 흙이 좀 괜찮은 거로 보이고요. 네. 정확하게만 둔다면. 정확하게만 둔다면. 정확하게만 둔다면. 네. 지금은 제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플 거예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잡초센돌님께서 정확하게만 둔다면 계속 이 유리함 이어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출기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 판 정리해 나갈지 대국상에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초센돌님 마지막 출기 외로운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문이 아직도 13분 가까이 되는 시간 갖고 계시고요. 네, 이제 큰 끝내기 찾아가는 수순 발박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선님이 지금 형세 어떤가요? 좀 전에 들어와서 모르겠네요 하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만 둔다면 그래도 흙이 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뭐 많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추격을 해서 흙이 약간 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대국 자율잡바둑 두 점에 15시 반 공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아기가 크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우아기도 크죠. 곧 둘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나요? 이런 데부터 먼저 하고 네. 받으면 이제 슬슬 끝내기 해야죠. 원래 이런 끝내기들은 위에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활용하고 그래야 돼요. 아래부터 먼저 하고 위에서 활용하면 수순이 달라지면은 지금 제가 지금 중앙에 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칸 뛴다던가 했을 때 하변 흙돌이 2선에 돌이 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 끝내기를 해야 돼요. 네, 일단 중앙 쪽부터 눌러갔고요. 이렇게. 이제 가네요. 하변도 마름모로. 하변이요. 그거는 오히려 백이 둔다면 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 2선을. 마늘보보다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럼 한 점을 잡자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변에도 붙일 만한 곳이 있네요. 상변도 있긴 있죠. 뭔가 상변과 하변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형태여서요. 네. 이런 곳 끝내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해야죠. 늘 잘 둬야죠. 잘해야죠. 이 선. 여기 약간씩 악수가 나오면서 조금씩 후반부에서 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우산기에서 흘러난 흙돌이 네. 아직까지는 완벽한 형태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이 옆에 미생만 놔두고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수법이라고 봐야죠. 이거 일단 연결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지금은 흙도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끊기기 전에 진작에 좀 안전하게 두면서 네.
단속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끊기면 골치 아파지죠.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한 칸 뛴 수는 아주 흙이 이제 잘 둔 수예요. 그나마 최선의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형을 만들 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보탬이 될 만한 수를 봐야 돼요. 그래도 돌이 좀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봐야죠. 어떻게 사는지 좀 지켜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활에 문제가 생기면 덤이 15집 반인 게 아무 소용 없어질 수도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 저 상규에서 이 흘러나온 흑돌이 타 잡히면 이거는 뭐 덤이 뭐 아무리 많아도 흙이 이길 수가 없죠. 네. 이 문제를 가고 싶은데 이 사활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여기 한번 찔러볼까요? 이때 서봉수 구단의 명언이 나옵니다. 바둑은 돌을 연결하는 게임이다. 그렇죠. 바둑은 우선 연결이 중요해요. 지금도 원래 흑돌이, 우상기에 있는 흑돌이 아래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지금 돌이 차단이 되니까 전체 대마 사활 걱정해야 될 때가 됐고, 지금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안형이 많이 좀 좁혀졌어요. 그나마 사는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기는 물론 살았어요. 살긴 살았지만 네.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살았죠. 살았죠? 살았죠. 네, 살았죠? 살았죠. 살았나요? 살았습니다. 네, 살았어요. 제 눈에는. 살았나요? 어딜 두면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죠? 채팅창에서도 서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살았을 거예요. 네, 살았니 죽었니? 살았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볼 5개씩이 주어지는 그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8월 4일인 내일 오후 1시에 펼쳐지는 2016 국수산맥배 국제바둑대회 4개국 단체대항전이 K바둑에서 생중계되는데요. 한국은 역대 최강 멤버라고 할 수 있는 1장 이세돌 구단, 2장 박정환 구단, 3장 강동윤 구단이 출격해 일본 팀과 3대3으로 맞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1장인 이세돌 구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너무 쉽네 이 문제는. 이거 바둑용어로 성동격서예요. 성동격서. 지금 뭐 답이 그냥 네. 불꽃처럼 올라옵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성까지를 좀 채택을 해야 될지. 정답자가 이미 한 20, 30여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피디님 한번 가려주시죠. 네, 일단 비금도까지 적어주신 분을 정답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답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세돌 구단의 고향 참 유명하죠. 네. 목포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면 네, 신안군 비금도. 저희들 어렸을 때 이세돌 구단 형이 저하고 친구예요. 이상훈 구단. 네. 작은 이상훈 구단이라고 있어요. 비금도라고 안 하고 비금나라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요? 저희들은. 왜요? 일단 서울에서 목포까지 한 기차 타면 한 멀어서. 5시간 걸리고 거기서 또 배 타고 한참 기다렸다가 배 타고 그쵸. 예. 배도 날씨 좋으면 안 뜨고. 그래서 옛날에 이상한 구단 폭풍우가 몰아치면 못 나와서 기권패 위기에 봉착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쵸.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여서 이제 도장 행사로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들어오시고 저희도 못 나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구단이 기권패 위기에 봉착을 해서 원래는 배가 뜨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랬던 적도 있었대요. 급하게. 급하게. 지금 원래 안 되죠. 무사하시니까요. 안 돼요 원래는. 법은 잘 정말 지켜야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하변 끝내기를 잡초 샌돌님이 먼저 했어요. 근데 여기 물론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제가 먼저 두면은 흙이 맞고 다음에 3선 찝는 게 있어서 그렇게 큰 끝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흙의 입장에서 뭐 안 할 이유도 없으니까. 네, 계속해서 끝내기 진행되고 있죠. 있죠. 상변이 가장 큰 끝내기였나요? 글쎄요. 글쎄요. 큰 끝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여기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뭔가 좌변이 좀 엷어 보이기는 하네요. 약간은 엷어 보이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생각보다 커요. 한 점을 잡는 곳이요. 흙이 있는 것하고 비교할 때 백이 석집 늘어나고 집이 한 넉집.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받아주네. 만약에 백이 지금 흙이 둔 자리 백이 여기까지 젖히게 되면 중앙 나와 끊으면 잡히는 것까지 있으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는 더 큰 끝내기예요. 오늘 걸었어님이 김영삼 프로님 원래 속기파이신가요? 네, 장고판 아니에요, 전. 근데 오늘 대구만 봐도 네, 장고판 좀 빨리빨리 두는 스타일이에요. 속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 빠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경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좋게 말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크네요, 저. 네, 이제는 어려운 장면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일 큰 끝내기가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이게 몇 집이냐면은 한 7집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흙이 여기 쌍립하면은 이 상변 100대마도 아직은 덜 살았거든요. 네. 뭐 다른 데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우선 일부러 여기를 잡은 거예요.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저도 성세 판단을 슬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슬슬. 네, 원래는 더 일찍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잡초순돌님 마지막 출기로 대국을 하고 계시고요. 김영삼 프로는 8분 좀 안 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거의 70집 가까이 나네요. 분명 초중반 때만 해도 40집이었는데. 그건 제가 거의 역전시킨 분위기인데요. 이제 그러면 저는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동님은 개가가 끝나셨네요. 약간 이길 것 같아요. 차이가 크다면 15집 반 공제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아주 많이 이기진 않았을 거예요. 역시 끝내기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원래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끝내기 하면은 상수들이
늘 이득을 보기 마련이에요. 위로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제가 끝내기 하면서 조금씩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끝내기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는 오늘 대국입니다. 그러면 오르볼 5개씩이 주어지는 오르볼 퀴즈 그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 연구 결과 10년 이상 바둑을 둔 청소년의 뇌를 또래들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정보 조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뇌의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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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또 네.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네.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과연 정답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빠르게 정답 올라왔는데요. 전두엽이 정답입니다. 이 전두엽은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에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이성의 전두엽 사이 연결이 바둑을 둔 청소년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충동과 분노를 억제하고 불안함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좋다는 의미라고 해요. 네, 요즘에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문제 많은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깜짝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그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범죄를 범죄죠.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저는 바둑. 네, 바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노와 충동을 억제하고 불안함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요즘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둑을 두다 보면 당연히 억제할 수밖에 없고 지니까. 억제해야죠. 근데 억제해야 돼요. 억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바둑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제 뭐 시험 성적에서 밀리거나 뭐 대학에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패배를 맛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바둑을 둔 아이들은 그 한 판을 계속 지면서 이미 단련이 돼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충격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퀴즈 재미있는 퀴즈였습니다. 전 이 전두엽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저랑 제 파트너가 한 분 계셨어요. 설마. BC카드배 신인왕전에 네. 같이 진행하던 분 중에 추두엽 진행자가 있었는데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원래 직업이 그거예요. 원래. 가수죠. 가수죠 원래 가수인데 같이 저하고 방송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분 이름이 추두엽이에요. 그래서 자꾸 전 전두엽, 뭐 측두엽, 후두엽, 뭐 두정엽 이런 얘기 나오면 그분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후두엽까지. 벌써 100의 우세를 앞서는 유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세봐야겠어요. 저도 뭐 자세히 안 쓰고 대충 세봐가지고. 우린 참 1절에서 멈추는 법이 없네요. 신동엽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지네. 보니까 끝내기에서 제가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만 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이 압박이 있어서 그런가 오늘 끝내기에서는 멋진 수두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개가를 좀 자세하게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설렁설렁해가지고 지금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끝내기에서 우중앙 쪽 집도 다 깨시고 우하기 쪽도 하고 제가 보니까 혼자 다 했어요 지금. 좌하기 쪽도 한 점을 잡으시고 상변도 이렇게 혼자 그냥 넘어가고. 혼자 다 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역시 끝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고수들에게 한 수만 딱 넘겨주면 이미 끝내기를 다 끝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초중급자 때는 모르겠는데 한 고급자 수준이 되면은 끝내기 공부를 또 따로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몇 집, 요건 몇 집,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우상기 쪽에 젖혀 있는 거는 2집, 좌중앙 쪽에 흙이 뭐 두는 거는 역끝내기 2집, 역끝내기 2집이면 넉 집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공부를 조금씩은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나마 바둑 두면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끝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수들이 초중반에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끝내기까지 가는 대국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결국은 바둑 두다 보면 물론 대마 잡고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기에서도 승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초중반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초중급자는 어쩔 수 없는데 고급자 이상 되면 끝내기 공부도 따로 조금은 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금방 좋아져요. 지금 채팅창에 프로기사 되기가 고시 합격하기보다 어렵다고.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프로기사는 1년에 2명씩 뽑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워낙 이제 적게 뽑다 보니까 저 200명도 채 안 될 때도 있었고요. 200명이 뭐예요? 제가 입단할 때는 한 80명, 80명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300, 한 20, 3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프로기사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요즘은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15명 이상 정도는 뽑으니까 그쵸.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왕십리에 있는 기원이 좁다라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네, 그게 옮긴 지 20년이 넘었는데 옮길 때가 이제 94년도 가을이에요. 그때는 이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는 시절이 왔을까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부족해요. 그래서 세계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틀에 나눠서 하고 그럼 좀 숫자가 줄어들면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기원 회관을 다시 지금 건립해야 된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기사 수가 늘어난 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오히려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완전 오픈을 시켜야 된다 주의예요.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근데 사람마다 이제 전부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생각이 있으니까요. 다르니까요. 네, 이제 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크다라고 느껴지는 끝내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일 큰 게 역끝내기 2집 같아요. 그러니까 넉 집짜리 끝내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판상우에서.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끝내기 2집짜리. 여기도 크고. 이런데 하나 찔러보고 싶네요. 일단 차이가 많이 났네. 반면 20집. 그렇다고 해봐야 덤 15반 주면 한 4집 반인가요? 4-5반 이긴 거죠. 이렇게 끝내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예. 바둑은 많이 나빴어요, 확실히. 그러네요.
젖바닥은 원래 늘 그런 거예요. 큰 사고만 나지 않고 두면은. 이러니까 덤이 30지판, 90지판 아니면 정말 한 판 이기기가 대만은 무조건 하나를 잡아야 어느 정도 보통은 예. 개가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일단 오늘 대국에서는 어떤 돌이 잡히거나 이런 곳은 없었어요. 물론 우삼계에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긴 했는데요. 위험한 순간 있었는데 그때 잘 살았어요, 흙이. 그때 살긴 살았는데 사는 그 와중에 많이 당했죠. 근데 그렇게 조금씩 당한 것이 결국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제 2집짜리가 가장 큰 곳입니다. 이제는 뭐 이런 거 제가 둔 거 지금 선수 한 집짜리. 이런 것도 선수 한 집. 네. 이런 것도 선수 한 집. 사활에 걸려 있으니까요. 예,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도 선수 한 집. 이런 게 2집. 지금 둔수요. 2집짜리. 지금 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2집. 이것도 전부 2집 끝내기예요. 서로 흙이 이런 일선에서 서로 선호수 관계가 없이 그냥 서로 한 집씩 늘어나고 한 집씩 줄어드는. 젖혀 있는 끝내기죠. 그러면 이것도 2집. 이거는 2집이 약간 약하죠. 지금 둔 거는. 흙집이 완성이 되는 건 완전 한 아니죠. 집이 아니니까요. 이런 거 원래 빨리 찔러놔야죠. 이런 데를 선수 한 집이니까. 이런 거 역으로 당하면 아프죠. 지금 그리고 다 뒀잖아요. 그러네요. 반집 승부 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젖혀 있다가 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상변 한 집만 내면 되나요? 지금 거의 다 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단수도 있네요. 지금 순식간에 거의 2집 가까이 손해본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2집을 2번만 놓쳐도 4집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은 더 벌어졌지 않았나? 조금은 더 벌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저쪽 상변 단수 치고 있고, 이런 데 두고 하면은 지금은 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대구 갈 때는 여기서 개가 하진 않거든요. 공백까지 다 메우는데 인터넷 대국은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 더 이제 단수로 이어야 될 곳은 없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이겼네요. 11집 반입니다. 반면 27집 이겼나요? 네, 오늘의 대국자 잡초샌돌님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네, 초읽기 들어가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쵸. 30초 안에 한 수씩 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되고 또 개가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바둑이 불리했을 때 또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30초 안에 한 수씩 두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오늘 대국이 좀 늦게까지 끝난 만큼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좀 빠듯해서 먼저 복귀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자율 배석. 네, 일단 단점이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초반에서의 단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했고 한참 더 뒤에까지도 아주 잘 두셨어요. 지금도 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슈사쿠의 마늘 입구자. 네. 뭐 이것도 다 잘 두었어요. 전부 현재까지는.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또 한 번 나오죠. 이것도 뭐
잡초샌돌님 원래 입구자를 좀 즐겨 드시나요? 아, 요즘은 한참 동안 이거 이수를 안 두다가 대학교 때 이수를 많이 뒀었거든요. 기억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입구자를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호선 바둑이라면 현대 바둑에서 이제 덤이 6집반, 7집반일 때 입구자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발이 느릴 수는 있어요. 두텁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지금 대국처럼 두 점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네. 게다가 덤까지 15집반을 받는 상황에서는 지금 입구자보다 더 완벽한 수는 없죠. 핸디캡이 있는 대국에서는 입구자가 훌륭한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선대국에서는 조금 발이 느린 느낌도 있어요. 흙을 잡았을 때 덤이 6집반, 7집반일 때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도 자유적바둑과 덤이 많은 대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좋은 진행으로 보여지고요. 네, 수순이 더 진행된다면 조금 이 수는 약간 아쉬웠어요. 지금 이 수로는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둔다면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알기 쉽게 둔다면 그냥 하나 붙여두고 되게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젖혀 이으면 귀는 흙이 이제 10집을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더 이상 백이 뭐 이런 데를 두더라도 나중에 이런 데를 두더라도 다 받아주면 10집은 확보가 됐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됐고 바깥쪽은 이런 끊거나 또는 들여다보는 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10집 만들고 또 백의 단점을 노릴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다시 되돌아가서 네, 실전은 날일자요. 네, 날일자를 하니까 백이 찌르고 맞게 되니까 하변 쪽에 완벽하게 안형이 갖추어졌고 저하기의 흙 모양은 아직도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해가면 아직도 미생의 형태입니다. 방금 전에 흙이 붙이고 젖혀 이어가지고 10집 만들고 확실하게 완생을 한 형태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 드라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완생과 미생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좌하기의 모양에서는 날일자보다는 소목을 붙이고 젖혀 있는 것이 훨씬 더 간명하고 알기 쉬운 수법입니다. 네, 흙의 안형도 지킬 수 있고 백의 약점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칸 띄었죠. 예. 조금 손해봤는데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았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지금 좌변 들어간 거는 좋은 수예요.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벽이 있기 때문에 잘 둔 수입니다. 원래 저도 정수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좌변은 한 요 정도 둬서 지켜야 되는 것이 정수일 수도 있어요. 좌변만 놓고 본다면. 네. 하지만 이제 우상기를 흙이 꽉 맞게 된다면 우상기 백돌 한 점도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여기에 흙이 한 번 더 가열수를 한다면 거의 20집 정도의 집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게 싫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전처럼 한 칸을 띄어서 최대한 버틴 겁니다. 아무래도 덤이 좀 부담이 되죠. 저희 덤이 15집 반이라 그래서 그 다음 수수는 좌변 들어갔고요. 좌변 들어간 건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을 쭉 밀어가는 네. 진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있고 날일자 붙여 나온 것도 잘 두셨습니다. 지금 흙이 둔 수는 아주 좋은 수예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밀고 나온 것도 좋았고요.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젖힌 것도 좋았고 물론 지금 민 것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더 알기 쉽게 둔다면 여기를 하나 걸쳐두는 거는 다음에 양걸침을 당하게 되면 백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백이 이 정도는 하나 받아줘야 될 거예요. 날일자 하나 정도는. 그 다음에 실전처럼 밀던지 아니면 어차피 이제 좌변 흙이 완생의 돌이 됐거든요. 굳이 중앙을 둘 필요 없이 우변을 이렇게 한껏 벌리는 수도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래야 우상기도 어느 정도 집이 확보가 되고 우변의 백돌 두 점에 침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침투해서
백돌 2점을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두는 수법은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 여기를 둬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저쳐일까요? 우변도 어느 정도 지켰고 우하기도 이제 확실한 흙집이 됐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제 월등하게 흙이 앞서가는 국면이 되죠. 실전은 중앙을 밀었고 젖혔는데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를 끊는 것이 더 기세가 아닐까 싶어요. 이때 끊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늘면 또 다시 한번 석점의 중앙을 급소를 간다던가 해서 이렇게 두면은 가장 최강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전에는 반대로 급소가 싫어서 지키면 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민다던가 해서요. 그럼 실전처럼 2단 젖혀질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압박을 해서 백돌 상변의 백돌 2점을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잡초샌돌님, 네. 여기서 끊어가는 선택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 거기서 끊을까 지칠까 고민하다가 네. 싸움에 왠지 걸릴 것 같아서. 그쵸. 아무래도 고수와의 싸움은 그렇죠. 쉽게 먼저 두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실전도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연결할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서 그냥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늘고 백이 있거나 하면은 막아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늘어두면은 어차피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수치고 들여다본다든가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약점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형태만 놓고 보면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이미 빵따냄을 해서 지킬 거는 다 지켜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도 잘하셨고요. 우변 다가선 것도 좋았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둔수가 55수째. 지금 한 칸 뛴 수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날일자 한 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수예요. 원래 정수는 저도 이제 한 요만큼 지키는 것이 가장 이런 모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키는 한 수거든요. 근데 이제 덤이 있고 지금 제가 형세가 비세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버틴 수예요. 이선의 날일자 한 수는. 네. 근데 이때 흙이 한 칸을 띄었는데 한 칸 뛴 수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3칸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강하게 두어야 했을까요? 보통 이제 1, 2 이전이나 백이 예를 들어 2립 3전의 모양이라면 여기를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1립 3전 아닙니까? 들어가서 싸워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왠지 잡초샌돌님이 이 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잡초샌돌님? 왠지 그 타박작전에 걸려서 중앙에 벽이 쌓이면 공원의 집이 너무 커질 것 같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라면 백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백은 미생마가 2개가 되고 흙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충분히 쌓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제 아마도 젖바둑 상수와의 대국이기 때문에 전투가 좀 이제 껄끄러워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보통의 호선 대국이라면 이런 모양이라면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법입니다. 네, 일단은 상수라고 해서 좀 공격적으로 두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돌이 약할 때는 굳이 뭐 전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주위에 응원군이 많고 내돌이 강할 때는 꼭 거기서 뭐 싸움을 회피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쵸. 오히려 그럴 때가 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도 모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침투를 했는데 요렇게 하고 날일자 했잖아요. 네. 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를 하나 치중하는 수를 익히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백이 위로 막는다면 넘어가는 넘어가면서 수가 되죠? 백집을 많이 없애면 흙집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튼튼해졌죠. 반대로 백이 막아가면요. 이렇게 막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리 몰고 있는 것은 이건 백이 안 되겠고요. 백이 이제 젖힌다거나 하는 건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꽉 맞게 되면 이건 큰일 나죠. 2점도 잡고 귀에 백돌 5점도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은 이선에 치중을 해서 물어보는 그런 수법들이 실전에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모양에서는 이선 치중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은 아쉬웠어요, 실전은. 네. 이런 맛이 사라졌죠. 네. 그리고 저기 붙인 것도 결국은 붙이고 젖혀서 백이 빵 따내냈거든요. 굳이 이럴 이유가 없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는 것과 건너 붙이는 것 있고 확실하게 이제 저항이 살아있고. 좀 견고하네요. 그렇죠. 근데 실전은 괜히 붙이고 젖혀서 한 점을 빵 따냄 당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를 넘게 되면 이제 얼추 이제 균형이 맞아가는 바둑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흙이 좀 괜찮을 텐데. 네. 이 중앙 쪽에 이수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끝수는까지는 괜찮았고요. 여기서 날일자는 조금 좀 실속이 없었죠. 어딜 뒀어야 되나요? 저라면은 아니면 그냥 한 점을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끊어가면서- 뒀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해결하고 버리는 수단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상변은 이제 어느 정도 집은 15집 이상 20집 가까이 확보가 됐거든요. 네. 이런 자리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전에는 이 두어간 수들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수도 조금 아까웠어요. 지금 날일자 했잖아요. 이 수는 중앙을 봉쇄하려고 둔 수인데 아까 보니까 여기를 두셨잖아요. 지금 아낌없이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이게 선수가 되면 네. 늘거나 하면 나중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쭉 막히네요. 훨씬 더 강하게 막을 수가 있고 중앙을 흙이 먼저 두면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그럼 실전처럼 우상귀 쪽 돌이 그렇죠. 사활을 거듭할 그렇죠. 수가 나중에 있었고요. 여기를 제가 먼저 단수 치고 나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진행됐으면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 아마 이렇게 뒀으면 흙이 이기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이 돌들이 왜 사활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것도 지금도 자변을 두 칸 도는데 이거 굉장히 큰 자리예요. 지금도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게 이걸 아예 해버리고 이교환도 해버리고 여길 두면 단수 치고 두는 게 선수잖아요. 그럼 백도 이거 하나 단수 치고 받아야 됩니다. 네. 어딘가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때 두더라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두 칸은 두기 전에 아예 이것까지 다 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더 왜냐하면 백이 젖혀있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이기 때문에 미연에 그걸 방어하고 두 칸 벌리는 것도 어땠을까 합니다. 아마 이렇게 뒀어도 흙이 조금이라도 남겼을 거예요. 근데 실전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흔히들 폭파된다고 하죠. 지금 중앙에 지금 돌이 차단이 되니까 네. 실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이. 또 이게 결국은, 끊기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여기 석집에 중앙 한 두 집에 한 네다섯 집 나고 살고요. 네. 오히려 나중에 제가 여기 2점 뜯어먹는 것도 남았고 그럼 사실상 제로가 됐고요. 여기도 제가 2점 잡을 수 있는 걸 남겨놨고 굉장한 손실을 입었어요. 끝내기도 많이 당하고
근데 아까처럼 진작에 우변을 꾹꾹 눌러놨으면은 이렇게 많이 당하는 일은 없었죠. 여기서 이제 역전의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끝내기에서도 참 많은 부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원래 또 이렇게까지 많이 지는 바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이때도 이제 약간 이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미 역전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그 바둑의 패인이라고 본다면 이 우변 여기를 흙이 잘만 막아놨으면 오히려 흙에게 집이 생기고 중앙에 집을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인데 네. 여기를 게을리했다가 백이 먼저 단수를 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흙은 제로가 되고 백집이 오히려 느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만 막아놔서 연결만 시켜놨더라도 이 바둑은 흙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우중앙쪽 우상기의 흑돌들이 좀 몰려가면서 이곳에서 또 집도 많이 잃어갔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잡초순돌님 오늘 대국에서 더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복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기력 진단서입니다. 오히려 초반 부분에 점수가 더 높습니다. 네, 포석은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그래도 수준급의 포석 실력을 보여줬고요.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끝내기 부분에서 거의 15집에서 20집 정도를 너무 쉽게 손쉽게 허용하면서 네. 역전패 당한 것이 조금은 못내 아쉽습니다. 네, 이 끝내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희 처방을 또 내려드려야 됩니다. 끝내기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아까 바둑 대국 말미에 네. 일선에 젖혀 있는 것은 두집 끝내기, 중앙을 찌르는 것은 한집 끝내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기를 할 때마다 바둑동에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내기를 할 때마다 혼자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몇 집, 몇 집?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거를 뭐 분수까지 따져가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그쵸. 뭐 10집에서 11집 사이면 그 정도, 뭐 10집 3분의 1, 3분의 2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끝내기를 아주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가면서 두면은 결국 그게 몸에 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내기 할 때 아주 큰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끝내기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그냥 이곳 커 보인다 그러고 덜컥 그냥 두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좀 작게라도 대충 이렇게 하면 몇 집 정도다 네. 이런 걸 좀 계산을 하고 둔다면 자연스럽게 더 큰 곳을 먼저 두어가는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처방까지 내어드렸는데요. 잡초샌돌님, 네, 오늘도 저희 긴 시간 함께 하셨어요. 네네. 오늘 비록 패하기는 하셨지만 좀 많이 배워가셨나요? 네. 제가 이 언제부턴가 바둑을 두면서 네. 상태 판단은 이 컴퓨터한테 맡기고 네. 평소에 거의 분석이요. 예, 그렇죠. 그 바둑은 거의 끝내기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끝내기 부분에서 더 향상된 실력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바둑 비타민 시즌3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또 마무리 지어갈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그래도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러시나요? 우리 비타민 PD님의 강한 압박감이 느껴져서 가끔 한 번씩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이요. 네, 가끔. 네. 오늘이 그 가끔 중에 하루입니다. 네. 다음 시간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둑 비타민 시즌3 그 8번째 시간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다음 9번째 시간에는 어떤 전문의가 함께 하게 될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